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많이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구멍은 제가 메꿔드릴 거여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중간에 끼어들어도 놀라지 마시고요. 아, 네네.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거의 조금 초안 드래프트에서 살짝 수정된 부분이라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802.1 AS 인트로덕션인데요. 처음에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TSN에 대해서 좀 세분화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졌는지, 그리고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B하고 C 항목을 섞으면서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그 801.1 AS GPT-P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버뷰인데요. TSN은 이제 광범위한 범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구하는 기능과 또 기능대로 이제 표준들이 또 세분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TSN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TSN 안에서는 코어 펑션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고, 또 네트워크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쉐이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어 펑션에서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게 필요한 정보는 이제 받고 불필요한 정보는 이제 거르기 때문에 이제 쉐이퍼라는 이야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L2 단계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프레임 보내는 단위가 이제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을 이제 선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 그리고 스트림을 어떻게 릴라이어빌티를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정의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로 나눠보면은 저희가 이제 핵심으로 할 GPTP가 이제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시간을 어떻게 동기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802.1 AS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의 전신이 되는 부분이 IEEE 1588이라는 표준인데요. 이 PTP에서 여기 802.1 AS에서는 GPTP라고 해서 앞에 G자, Generalized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QoS 관련해가지고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전체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짤 것이냐, 모델링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한 내용으로 이제 802.1 QCC라는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코멘트를 하도록 할게요. TSN에서 가장 중요한 표준들을 쭉 나열을 하신 거예요. 이거 외에도 전체가 20가지 정도 표준이 있습니다. BV는 이제 그 이더넷 통신이 보통 서로 경쟁적으로 통신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BV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타임 슬라이싱을 나눠요. 타임 슬라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이 싱크가 맞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802.1 AS에서는 IEEE 1588에 대한 프로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2.1 AS로 모든 노드가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싱크를 맞춘 다음에 타임 슬라이싱을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나만 전송할 거야. 그게 TAS이고 QBV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싱만 할 뿐만 아니라 대역폭에 대해서도 예약을 해요. 대역폭을 예약하는 그 대역폭을 보장받는 표준이 QAV인 거죠. 그리고 철도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QCR인데, QCR 같은 경우는 그 철도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준이에요. 그 이유가 타임싱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게 레이턴시 보장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싱크로너스 트래픽 쉐이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프리엠션은 뭐냐면 TAS, QBV하고 관련된 표준입니다. 이게 정확히 그 타임 슬라이싱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서로 침범을 하면 안 되잖아요. 침범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타임 슬라이스가 시작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있는 패킷이 그 다음 타임 슬라이스를 침범할 것 같으면은 아예 보내질 않아요, 패킷을. 근데 보내지 않는 시간 동안 밴드위스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당을 할지 아니면은 패킷을 쪼개서 앞쪽에 있는 거는 요만큼 보내고 뒤에 있는 건 저만큼 보내고 이렇게 이제 쪼개서 보낼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프리엠션이고, 스트림 릴라이어빌리티 CB 같은 경우는
이게 TSN의 정말 정말 중요한 특성이에요. 이게 릴라이어빌리티 관련된 건데 보통 이더넷 같은 경우는 멀티패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더넷이 그 설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는 멀티 패킷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킷에 대한 리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가 두 개 있으면 양쪽으로 쏴요. 양쪽으로 쏘고 둘 중에 하나 살아남는 녀석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B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고 사실 TSN을 인더스트리에서 받아들이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C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는 1588의 프로파일이고 AS 같은 경우는 TSN에서 1588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QCC는 이거는 그 원격에서 넷컴프라든지 아니면 그 SNMP 같은 프로토콜로 컨피그레이션을 해줘야 되고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모델에 대한 표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이제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그게 결국은 시차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아주 조그만 차이가 결국은 에러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동작을 하고 있는 그런 태엽 시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밀하다고 알려져 있는 뭐 크리스탈도 이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에러 같은 경우는 되게 고정적이지가 않고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러를 계속 냅두게 되면은 드리프트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에러가 뭐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표대에서 커지면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두 클럭이 만약에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두 클럭을 동시에 켰다, 전원을 동시에 켰다 하더라도 그렇게 싱크를 맞춰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이게 언싱크로나이즈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T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TP라는 프로토콜을 주기적으로 계속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PTP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프로시저가 있는데요. 타임을 싱크로나이제이션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원래의 시계하고의 그 차이만큼을 이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PTP를 사용하는 그 인스턴스들은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하이라키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그 전체 네트워크 도메인에서 기준 시간, 레퍼런스 타임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라는 하이라키를 이 계층적 구조를 이제 그 설정하는 이스타블리시를 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에 슬레이브 같은 경우는 마스터로부터 레퍼런스 타임을 받아가지고 현재 마스터의 타임하고 나의 타임이 차이가 얼마가 났는지 그것을 계산해서 이제 싱크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슬레이브 단에서는 이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차가 발생을 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딜레이 리퀘스트 리스폰스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또 다른 거는 피어-투-피어 딜레이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딜레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포인트 링크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여러 개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링크에서 사용되는 거고 피어-투-피어 같은 경우는 점대점 1대1로 연결되는 링크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은 링크 딜레이를 측정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PTP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PTP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통신을 하게 되면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하이라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각각의 이제 오디너리 클럭이 있고 바운더리 클럭, 이거는 PTP 안에서 이제 정의되어 있는 인스턴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랜드 클럭이라는 부분에서 레퍼런스 타임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기준 타임이 이 그랜드 마스터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인스턴스들은 마스터 포트와 슬레이브 포트를 각각을 담고 있는데요. 마스터 쪽에서 시간을 보내주고
슬레이브 쪽에서 이 시간을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TP는 딜레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링크 딜레이. 실제로 그 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인 이제 링크 딜레이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그걸 나타내는 링크 딜레이가 있고, 다른 말로는 이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라고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레지던스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 메시지가 인스턴스에 들어와서 다른 인스턴스로 이제 가기까지 그 장비 안에서 붙잡혀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지던스, 거주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딜레이도 두 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생산이 되어지는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100ppm의 에러를 가지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ppm이라고 하는 게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해서 한 이제 100만 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근데 100ppm 정도면은 그 스케일이 이제 0.01%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계층적 구조를 보았듯이 마스터 쪽에서 시간 정보를 보내서 슬레이브 쪽에서 시간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시간 정보를 이제 두 가지, 여기서도 크리스탈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도 크리스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장비가 통신할 때 크리스탈이 같이 있는데 한쪽 크리스탈에서 0.01% 에러가 나 있고 또 다른 쪽에서 0.01% 에러가 나 있다면은 그럼 전체 에러는 한 0.02% 정도의 에러가 이제 최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PTP 인스턴스한테 다시 와보면은 아까는 물리단 쪽에서 이야기했고요. 지금 PTP 인스턴스 쪽에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만약에 이 거주 딜레이를 1ms 이하로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거주된 타임을 또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측정하는 그 딜레이의 오차가 이 0.02%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제 작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주 타임이 만약에 1ms를 만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거주 타임을 측정하는 에러가 결국은 0.02%에 해당하는 20나노세컨드 미만으로 측정이 되어야 된다. 그 에러를 가지고 측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딜레이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렸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시계탑에서 알고 있는 시간 정보를 그리니치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한테 시간 정보를 알려주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는 그냥 가겠죠. 근데 신호등이 있고 멈춰 서 있게 되면은 그만큼이 이제 딜레이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이렇게 뻥 뚫린 부분은 링크층에서 일어나는 딜레이, 링크 딜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패킷이 이 장비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레지던스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시라고 측정이 됐는데 그리니치에서 10시라고 알려주기에는 이러한 딜레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림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이건 그 아래쪽에는 타임라인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 정보를 이제 쏘게 되면은 그만큼 링크 딜레이가 걸려서 다음 브릿지로 그 시간을 받게 되고요. 또 이 브릿지에서 다음 브릿지도 또 패킷을 보낼 때 그만큼 또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쪽 포트를 막고 다른 포트 쪽으로 지금 보내는 상황에서는 이 포트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지금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레지던스는 타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쭉 이어져 가다 보면은 결국 받아지는 시간들이 이만큼 이제 엔드포인트에서는 이만큼의 축적된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PTP라는 프로토콜 안에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벤트 메시지하고 다른 하나는 제너럴 메시지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이벤트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 안에 타임스탬프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고,
제너럴 메시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임 스탬프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 링크 딜레이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쟤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딜레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메시지 셋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피어-투-피어 딜레이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초록색에 해당하는 이런 메시지 셋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딜레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이 아래에 보시면은 이 구조가 그랜드 마스터 클럭이라는 인스턴스의 마스터 포트하고 이 부분은 바운더리 클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슬레이브 클럭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링크 단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링크 단에서 발생되는 그 딜레이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커니즘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 그림에서 보자면은 이 사이에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처음에 마스터 쪽에서는 싱크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싱크 메시지를 구성을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실제로 타임스탬프를 패킷을 만들 때 생성을 하지만은 보낼 때는 하드웨어 단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 싱크 메시지를 보낼 때 슬레이브 단에서는 이 T1의 이 T1의 시간을 모릅니다. 이 타임스탬프들. 그래서 이 마스터 단에서는 이 타임스탬프 정보를 다시 한번 보내게 돼서 슬레이브 단에서는 T1 값을 그제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할게요. 이게 PTP는 패킷을 싱크 메시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패킷의 페이로드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T1은 뭐냐면은 패킷을 보낸 시간이에요. 근데 이 패킷을 보낸 시간을 보면 얘는 이제 닉에서 아는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알 수가 없는 정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싱크 메시지 안에는 T1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패킷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패킷을 언제 보냈느냐가 T1이거든요. 언제 보냈느냐는 패킷을 보내는 시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내는 순간에 패킷 자체를 모디피케이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패킷의 페이로드는 미리 만들어 놓고 어플리케이션에서 PTP 대문 쪽에서 만들겠죠. 그 다음에 T1은 패킷을 언제 보냈는가를 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T1을 이제 어쨌든 슬레이브 쪽에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T2만 알고 있고 슬레이브 쪽에서는 T2만 알고 있고 T1을 알고 있어야지 둘 간의 레이턴시, 그러니까 딜레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로업에서 내가 싱크 메시지를 언제 보냈는지를 팔로업에다가 이제 심어서 보내는 거예요. T1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싱크를 받고 팔로업을 받아야 하지만 슬레이브 쪽에서는 T1과 T2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T2 빼기 T1을 계산을 하면 이제 상대적인 이제 시간차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MS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원리가 이제 반대쪽에서도 이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T3를 딜레이 리퀘스트에는 T3를 보내지를 않아요. T3를 보낼 수가 없고 딜레이 리퀘스트를 보내면 T4 마스터 쪽에서는 T4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슬레이브 쪽에서는 T3만 알고 있고 이제 슬레이브 쪽에 T4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딜레이 리스판스를 보내요. 그러면 T4 빼기 T3를 계산하면 또 둘 간에 이제 레이턴시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딜레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는 거는 TMS는 뭐냐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가는 딜레이. 그 다음에 이제 TSM은 뭐냐면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가는 딜레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가정이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딜레이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딜레이가 시메트릭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더해서 평균 내면 이제 딜레이가 계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다음은 딜레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커니즘에서도 또 두 가지로 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원스텝 클락이라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투스텝 클럭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은 그 1588의 이전 버전을 제가 참고를 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수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원 스텝 클락하고 투 스텝 클락의 이제 차이는 이제 팔로우 메시지하고 딜레이 리스폰스라는 메시지를 보낼지 안 보낼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내지 않는다면은 이제 원 스텝 클락 메소드가 되겠고, 그리고 포함을 하게 보낸다면 그게 이제 투 스텝 클락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어-투-피어 딜레이 메커니즘인데요. 아까하고 상황이 동등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점대점 1대1로 이제 매칭되어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지만 여기서는 추가가 된 게 그 P 딜레이 리스폰스 팔로업 이라는 메시지를 이 마스터 단에서 다시 한번 보내게 된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한데 여기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여기 P 딜레이 리퀘스트 받았던 이 부분에서 T4에서 T3를 빼준 이 TSM 부분, 이 부분하고, 그리고 T6에서 T5를 뺀 이 부분의 딜레이를 평균 낸 것을 이제 프로파게이션 타임이라고 여기서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셋 타임이 어떻게 오프셋이 되어 있나,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 갖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T2에서 T1을 뺀 TMS 시간에서 앞에서 구했던 프로파게이션을 뺀 만큼을 오프셋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 딜레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프로파게이션 타임하고 오프셋이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슬라이드는 전 버전 1588의 이전 버전 참고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 피어-투-피어 딜레이 메커니즘도 그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커니즘과 동등하게 원 스텝 클럭이냐, 투 스텝 클럭이냐 이렇게 두 가지 메소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등하게 이제 어떤 메시지들을 빼고 부분적으로 이제 보낼 거냐, 아니면 전체에 이거를 보낼 거냐 이렇게 구분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PTP 1588에 대한 이야기였으면은 이제는 GPT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리컨피그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베스트 마스터 클럭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BMC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스테이트 머신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스테이트 머신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리던던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 노드 단이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는 하나의 또 네트워크를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패스가 여러 가지 패스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보낼 때 한 패스로 보냈는데 그게 만약에 정체가 돼서 다른 패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분으로 패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GM이라고 하는 건 그랜드 마스터, PTP에서 정의했었던 그랜드 마스터 클럭이 레퍼런스 타임을 이제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레퍼런스 타임이 만약에 네트워크에서 하나만 있다면은 만약에 그 인스턴스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치명적일 것입니다. 이거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또 여분의 GM 클럭을 이제 PTP 인스턴스를 또 여분으로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GPTP 안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PTP 인스턴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데요. 인스턴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인스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인스턴스를 보면은 지금 파이썬이 있고 맥 부분 그리고 LLC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네트워크 과목에서 이제 배웠을 때 이제 데이터 링크츠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입니다. 잠시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 안에서는 LLC라는 서브 레이어가 있고 또 맥이라는 서브 레이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레이어 2의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에서의 인스턴스가 정의가 돼 있다. PTP 인스턴스가 정의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디어 디펜던트, 그러니까 전송 매체에 따라서 인스턴스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거는 와이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더넷 환경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802.11처럼 무선인 환경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옵틱이라고 해서 광학적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 인스턴트들의 정의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에는 그런 미디어의 매체에 이제 좀 종속적이지 않은 독단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는 이제 클럭 마스터라는 부분이 엔티티가 있고, 또 클럭 슬레이브라는 엔티티, 사이트 싱크, 포트 싱크. 이 포트 싱크는 인스턴트하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계속 비교해서 설명드렸지만은 이 GPTP라고 하는 거는 PTP의 하나의 이제 서브셋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PTP가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인데 GPTP는 그 중에서 하나의 프로파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둘 차이가 이제 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PTP는 레이어 2, 데이터 링크층에서 발생되는 그 데이터 링크층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하고, 또 네트워크 단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 또 트랜스포트에서 일어나는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두 이제 지원을 합니다. 반면에 GPTP 같은 경우는 오로지 L2 안에서 일어나는 그 커뮤니케이션 메소드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선 그런 차이가 있고, 또 구성 요소에서도 좀 정의가 다른데요. PTP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오디너리 클럭이라는 부분, 그리고 바운더리 클럭이라는 부분, 여기서는 또 나타나지 않았지만 트랜스파렌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엘리멘트를 쪼개놨습니다. 트랜스파렌트라는 클럭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쪼개놨습니다. 근데 GPTP에서는 PTP and 인스턴스라고 해서 PTP에서의 오디너리 클럭하고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정했고, 또 PTP 릴레이 인스턴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바운더리 클럭을 답습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트랜스파렌트 클럭을 구현을 할 수 있다면 같이 포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호환성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PTP 같은 경우는 그 PTP 1588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릴레이를 그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TP라는 타임싱크를 맞추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는 릴레이도 그 네트워크에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거기서 감당해야 될 이제 지터가 이제 클럭 부분에서 이제 딜레이가 발생되는 부분을 이제 지터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부분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GPTP 같은 경우는 무조건 PTP 인스턴스를 지원하는 PT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그런 인스턴스들끼리만 네트워크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딜레이를 측정하는 방법에서도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가정을 전 이중 통신, 양방향 통신으로 되고 있는 이더넷 환경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PTP 같은 경우는 이제 피어-투-피어 방법하고 이제 엔드-투-엔드 딜레이 메저먼트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하지만은 GPTP에서는 오로지 피어-투-피어 딜레이 메저먼트만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어-투-피어 딜레이 메저먼트는 실제로 그 프레임이 보내질 때 걸리는 시간, 트랜짓 타임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같이 합쳐놓은 그런 측정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엔드-투-엔드 딜레이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전송 시간만 이제 측정을 한다는 것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PTP가 더 큰 개념이고 GPTP는 PTP의 그냥 프로파일이잖아요. 그래서 PTP에 대한 리스트릭션을 굉장히 많이 둔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TP는 널널하고 GPTP는 덜 널널해요.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요. PTP에서는 그 엔드-투-엔드 매저먼트를 해요.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 간에 그 엔드포인트끼리 매저먼트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스위치가 여러 개 있어도 그거를 매저먼트 하는 메커니즘들이 PTP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GPTP에서는 그거를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엔드-투-엔드는 원 호브는 아니고요. 여러 호브를 엔드-투-엔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P2P를 이제 P2P가 원 호비죠. GPTP에서 얘기하는 P2P가 원 호비고, GPTP에서는 이제 여러 호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1대1로 노드 간에 브릿지와 엔드포인트 또는 브릿지와 브릿지 간에 타임 싱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더 단순화가 되는 거죠. 엔드-투-엔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 GPTP 같은 경우는 그 노드와 노드, 그러니까 여기서 노드란 건 엔드포인트 또는 브릿지를 의미합니다. 얘네들 간에 그 타임싱크만 하기 때문에 이게 노드 개수가 많아지면 그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누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맥시멈 6홉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엔드포인트 2개가 있다 하면 6홉이면은 그 브릿지가 몇 개이죠? 한 5개까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4개인가요? 네, 4개인 것 같아요. 4개여야지 양쪽에 한 홉씩 더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둘 간의 차이는 스텝 프로세싱 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을 때 링크 딜레이, 이 링크 딜레이가 발생하는 걸 측정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메커니즘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딜레이 리퀘스트 리스폰스냐 아니면 피어-투-피어 딜레이 메커니즘이냐. 근데 이 안에서도 원클락이 있고 투클락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PTP 같은 경우는 투스텝하고 원스텝 둘 다 이제 허용을 하지만은 GPTP의 경우는 투스텝만 허용을 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주 스페시픽하게 이제 옵션으로 원스텝 프로세싱을 끼워 놓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투스텝 프로세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싱토나이제이션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요. GPTP에서는 이 싱토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옵션일 뿐이다. 근데 GPTP에서는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PTP 인스턴스들은 이제 로지컬하게 싱토나이즈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의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싱토나이제이션이 이 싱크로나이제이션하고 단어가 되게 비슷한데 이 둘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프리퀀시 영역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두 단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싱토나이제이션이라고 한다. 이거는 두 클럭 간의 주파수만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대신에 싱크로나이제이션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두 주파수가 같을 뿐만이 아니라 위상, 그러니까 위치의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건데 시작한 시간도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프리퀀시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하면 그 주파수는 같아요. 예, 주파수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상관이 없고요. 싱토나이제이션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림에서는 주파수는 같죠. 이게 프리퀀시가 같은 거거든요. 프리퀀시 A와 이제 B가 같은 건데 위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싱토나이제이션은 뭐냐면은 위상을 맞추려면 이게 물리적으로 선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더넷을 중간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그림처럼 그 위상을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클럭을 맞춰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오류를 허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클럭 단위로는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싱토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내가 지금부터 그 우리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그 파저티브 클럭이 생기면은 이 클럭은 이제 그 동안에 뭔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파저티브 클럭인 기간 동안. 근데 적어도 파저티브 클럭인
구간을 서로 겹쳐놓겠다는 거죠. 이게 어긋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토나이제이션은 클럭의 페이스를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게 그 클럭 안에서는 가능하면 클럭 안에서는 서로 동시성을 맞춰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류를 허용을 하는 것을 이제 신토나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뭐 신토나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밑에 있는 거는 그 거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는 한, 그리고 회선이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아래쪽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위쪽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더넷이기 때문에 이제 위쪽에 있는 방식대로 타임시크를 맞추겠다. 그냥 어느 정도 오류는 허용하겠다. 그 오류의 범위는 가능하면 클럭 범위 내에서 이제 오류를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클럭 단위로 맞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500 나노세컨드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요. 그래서 클럭 단위로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클럭이 틀려도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00 나노세컨드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스펙상으로. 그것도 쉽지 않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드웨어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죠. GPTP를 이제 이런 인스턴스들끼리 모아서 그런 이제 PTP 규격대로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될 텐데 그거를 GPTP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도메인을 이제 구분을 짓는 두 가지 어트리뷰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메인 넘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S 도메인 ID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도메인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도메인 안에서의 타임스케일은 이제 다른 도메인하고는 좀 별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은 타임스케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타임스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어가 이제 타임스케일 PTP라고 부르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타임스케일 ARB, arbitrary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둘 간의 이제 차이점은 타임스케일 PTP는 이제 절대 시간이라고 해서 현재 UTC 타임 같이 이제 절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하겠다. 근데 그게 측정된 입복 타임을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가 흘러갔느냐 이렇게 이제 절대 시간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ARB 같은 경우는 상대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UTC 타임 같이 정확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타임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0에서부터 기준이 되는 뭐 0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뭐 그렇게 시작을 해도 되고요. 그런 게 이제 타임 스케일 ARB라고 부릅니다. 프레임을 보낼 때 타임 스태핑을 해서 이 프레임이 보내진 그 시간을 이제 스탬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TP 안에서 메시지가 두 가지, 제너럴 메시지가 있고 이벤트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이벤트 메시지 안에서 타임스탬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타임스탬프가 되는 부분은 레퍼런스 플레인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아까 아키텍처 상에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이 부분 안에서 플레인을 두 가지를 나눈다. 하나는 레퍼런스 플레인으로 부르는 부분을 이제 나누고 다른 하나는 타임스탬프 메저먼트 플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네, 레퍼런스 플레인 같은 경우는 PTP 포트하고 파이단 그 매체 사이에서 이제 정의가 돼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타임스탬프 메저먼트 플레인은 타임스탬프를 여기서 레퍼런스 플레인에서 찍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걸 캡처하는 곳은 이 타임스탬프 메저먼트 플레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레퍼런스 플레인에서 찍혔던 그 타임스탬프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제 에러가 났는지 그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보정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설명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26페이지 코멘트 드리면 레퍼런스 타임은 그 시간 측정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예요.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두 번째 플레인이 뭐였죠? 메저먼트 플레인이었나요?
타임스탬프 메저먼트 플레인. 타임스탬프 메저먼트 플레이는 실제로 시간을 측정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파이에 들어오는 그 순간 타임스탬프를 찍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불가능한 거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킷이 들어온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RX 타임스탬프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TX도 마찬가지예요. TX 타임스탬프도 물리적으로 내보내기 전에 타임스탬프를 찍고 물리적으로 파일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기마다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거든요. 물론 완전 고정은 아니고 거의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약간의 베리언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 타임스탬프 기준을 어디로 할 거냐 하면 레퍼런스 플레인을 기준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패킷이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패킷이 나가는 순간을 기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RX 타임스탬프, TX 타임스탬프는 어떻게 찍는 거냐 하면 인그레스 레이턴시하고 이그레스 레이턴시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희 지금 구현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이제 오실로스코프 가지고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값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더하거나 빼주면은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타임스탬프 메저먼트 플레인 기준으로 타임스탬프를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킷의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면 패킷의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타임스탬프를 찍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에 대한 이 뒷장, 여기서부터는 제가 드래프트도 이제 끝난 부분이라서, 이 두 슬라이드는 그냥 제가 더 이제 내용 보완이 필요한 건데, 포트 같은 경우에서는 GPTP 같은 경우, 이제 이 포트를 로지컬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물리적으로 포트가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또 이제 이더넷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이더넷 말고도 이제 버스 구조도 사용한다면 이제 쉐어드 미디어가 될 수가 있고, 또 802.11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쉐어드 미디어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더넷 안에서만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이더넷 환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로지컬하게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점대점 이제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로지컬하게 이제 포트를 이제 정의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뒷장은 GPTP인데 준활한 내용. 또 질문해 주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아름 팀장님이 질문하셨네요. 오차를 보정하는 것에 대한 스펙. 1초 이상이면 점프를 한다는 게 어떤 뜻이시죠? PTP에서는 1초 이상의 점프 아니면 클럭을 조정했다는데. 들리시나요? 네. 그 시계가 서로 안 맞는 게 클럭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옵셋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PTP는 1초 이상 다르다 싶으면 아예 시계를 이렇게 돌려버리고 그 이하다 싶으면 시계를 좀 더 빨리 가게 하고 느리게 가게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맞췄거든요. GPTP에서는 그거를 딱히 정해놓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요. 일단 그거는 약간 구현 이슈인 것 같은데 표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한 부분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정하는 알고리즘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론 너희가 알아서 구현해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리고 리눅스 PTP 기준으로 아름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리눅스에서는 1초 이상이면 그냥 점프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1초 미만이면은 시간을 빨리 가게 하거나 느리게 가게 하거나 해서 스무스하게 맞추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른 데서는 다른 알고리즘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스펙에 나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슬라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26페이지 보시면 그 레퍼런스 타임이 기준이 어디냐, 그러니까 레퍼런스 플레이는 기준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패킷이 기기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이 레퍼런스 타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하면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볼 수밖에 없어요.
오실로스 프로브로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 FPGA 쪽에서 그냥 그 찍어보고 그거에 대한 딜레이를 찾아내야 돼요. 나노세컨드겠죠. 분명히 나노세컨드일 거예요. 그 값을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기기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개념적인 설명이에요. 아까 MD가 하나의 인스턴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두 개의 인스턴스를 합쳐서 그림을 그려놓다 보니까 좀 헷갈리게 보여요. 이게 인스턴스예요. 위아래 다 합친 거. 그래서 미디어 인디펜던트 레이어가 그 리눅스의 PTP라고 보시면 돼요. PTP 어플리케이션이고 저희가 구현하는 거는 미디어 디펜던트한 부분이에요. 이 안에서 뭐 타임 싱크도 하고 이 안에서 타임 스탬프도 찍고 요런 작업 패킷도 내보내고 받고 RX도 하고 TX도 하고 요게 이제 미디어 디펜던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 팀에서 하는 거는 미디어 디펜던트 부분을 프로그래밍을 그 반도체 설계를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팀에서는 위쪽에 있는 미디어 인디펜던트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은 그 타이머웨어 하이어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얘가 이제 그 PTP가 싱크한 클럭을 활용하는 녀석이 저 녀석인 거죠. 예를 들면 뭐 GPS랑 연결된 뭐다 또는 NTP다 하면은 클럭 마스터의 시간을 줄 거고 그 외에 뭐 나머지 어플리케이션이다 하면 클럭을 가져가서 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클로즈 9라고 되어 있는데 그려져 있는 거고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볼게요. 17페이지에서 LLC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쓰지도 않는 거여서 이제 사실 무시해도 되고요. 저희는 몇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갈게요. 쭉 올라가서 방금 요 그림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는 원스텝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은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투스텝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GPTP는 투스텝만 이제 허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T1, T2, T3, T4까지 구하면은 양방향 링크에 대한 딜레이 타임을 다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제 양방향 딜레이가 레이턴시가 유사하다라는 시메트릭하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나누기 해서 평균 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시메트릭해요. 근데 시메트릭하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또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서 지금 요 그림도 여기 그 7페이지의 그림에서 빠진 게 패시브 포트가 빠져 있어요. 패시브 포트는 뭐냐면은 그 마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리던던트 포트를 패시브 포트라고 해요. 그리고 디세이블 포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빠져 있는데 이거는 그 약식으로 그려진 그 그림이죠. 4페이지요. 4페이지에 있는 스펙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저희가 사실은 구현해야 되는 거의 순서 그대로가 나와 있어요. 1번 그 AS 구현해야 되고요. 2번 BV 구현해야 되고 3번 AV 구현해야 되고요. 4번 그 다음에 BU나 BU 또는 CB로 넘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R까지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윤식 씨가 발표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